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8강의 A2번 해설 시작합시다. 자, 8강의 2번 제목은 감각의 증거보다는 증명된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옵니다. 쉽지 않다는 느낌이 와요.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제목을 볼게요. 자,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이냐? 과학은 증거를 통해서 지식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과학은 증명을 하는 거래. 누구보다 객관적인 그런 학문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안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것은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럼 진짜 순도 100% 찐으로 완전 증명된 것들, 누가 봐도 사실인 것들, 그런 것들만 진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감각을 불신한다. 본인은 감각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면 감각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증명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둥글지만 우리가 보는 지구는 평평하죠. 실제로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우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각을 불신한다. 본인은 확실하게 진실이라고 증명된 것들만 믿었다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것도 과학의 목표, 증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는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성이라고 나오는 것이 감각과 대조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각은 믿을 수 없는 애지만 이성적인 것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성적인 것, 즉 증명된 것이랑 일치하지 않는 증거. 그럼 여기서 이 증거가 의미하는 바가 요게 바로 감각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다시 제목을 보면은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감각의 증거,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증명된 지식을 추구한다. 그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핵심 문장인데 지식으로 시작을 하죠. 지식은 for science, 과학의 경우에 혹은 과학에서 여기서 for은 뭐뭐에서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과학에서 지식은 목표로 합니다. 뭘 목표로 하냐면 to be proven knowledge.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proven이란 단어는 to BPP, BPP 수동으로 쓰인 게 아니라 knowledge를 꾸며주고 있는 PP라고 봐주면 돼요. 그리고 proven knowledge 덩어리가 비동사의 보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다 끝났는데 쉼표하고 justified 나오고 있죠. 요거는 분사구문 취급해주면 되겠지. 정당화되는 건데 뭐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냐? by evidence랑 그리고 reason. 증거와 이성에 의해서 정당화가 됩니다. 오케이.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능동수동 봐줘야겠죠. 뒤에 목적 없이 by가 나왔으니까 수동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증거랑 이성을 바탕으로 정당화되면서 증명된 지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nothing is accepted. 그 무엇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as true.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unless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어지고 있죠. 자, unless는 바꿨으면 if not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부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잖아. 근데 앞에도 부정이었으니까 결국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만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이 unless 뒤쪽에는 증명됐을 때 그런 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것이 has been proved to be so. 그러하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또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자, 무슨 이유냐면 to believe, 믿을 만한 이유가 되겠죠. That it will be at some point in the future. 그것이 그러할 것이라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건 시제 장난으로 봐주면 되는데 이미 증명이 되었거나 그러하다고 여기서 그러하다고는 true 사실이라고 이미 증명이 되었거나 아니면 미래에 증명이 될 것이다 will be true 여기도 true가 있겠죠.
미래 어느 시점에 사실일 거라고 믿어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러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됐거나 아니면 미래의 증거가 있어야만 그래야 진실이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나왔었던 이 대절은 believe의 목적으로 들어간 애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증명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문단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반영합니다. 철학적인 quest, 추구를 반영한대요. 다시 말해 목표 같은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철학적 목표를 반영하는데 뭐에 대한 목표냐면 for certainty, 확실성에 대한 철학의 목표래요. 자, 그래서 요 단어가 이 지문의 핵심 어휘가 됩니다. 감각의 증거보단 증명된 지식,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는 과학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빈칸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성에 대한 추구를 반영해 주는데, 보여주는데,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이 이어지고 있죠. 주관대. 그러니까 바로 뒤에 수일치까지 봐주고요. That goes back to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확실성. 근데 르네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고 다시 수식이 쭉 이어지고 있죠. 끝까지 이어질 거고 대절 마무리될 거고. Who refused. 요것도 주관대. 앞에 거 꾸며주고 있는 계속전법으로 봐주면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거절했던 사람이야. 자, 근데 봐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르네 데카르트도 확실성을 추구한 사람이니까 거절했다는 건 뭘 거절했겠어? 증명되지 않은 사실 같은 걸 거절했겠죠. 그래서 anything,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건데 이 어떠한 것이 무엇이냐? That he could not know. 그가 알 수 없었었던 것이죠. For certain to be true. For certain은 그냥 확실하게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확실히. 그가 확실히 to be true. 사실이라고 알 수 없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던 르네 데카르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 that은 no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겠죠. 목관대. 지금 여기 no가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가져와서 목적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날라간 거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이 no의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 줄 때 조사는 뭐뭐라고 뭐뭐하다고 처럼 해석해 주면 돼요. 진실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서 목관대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요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주관대 하나, 주관대 두 개, 목관대 하나 이렇게 관계대명사 여러 개가 뒤에서 쭉쭉쭉 이어주고 있는 구조만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그 사람은 또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뭐라고 바랬냐면 hoped to base, 근거를 갖기를 원했어요. base A on B 형태가 되겠죠. A를 B에 근거하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모든 지식을 self-evident propositions, 자명한 명제에 근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명하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뜻이죠. 스스로 명확하다. 누가 봐도 분명하다. 자명한 그런 명제. 확실한 것에만 근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동사병렬이 될 거고요. 대절, thought의 목적어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될 거고 쭉 해서 문장 끝까지. 그러면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한 건데 that reas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bservation. take priority over. 뭐뭐보다 우선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이성이 reason, 이성이 observation, 관찰보다 더 우세하다, 관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성이라고 한 거는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본 거, 감각이니까 얘는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럼 사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무언가. 사건?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성은 증명에 가까운 것이고 관찰 그리고 감각 똑같은 거라고 봐주면 돼요. 관찰과 감각은 증명되지 않은 과학에서는 사실로 추구하기 조금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구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was aware,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그의 senses, 감각이 주로 misled, 잘못 이끈다는 것을, 그를 좀 잘못 이끌어간다,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that은 aware 뒤에 나와서 aware로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고요. 그치, 여기도 나오잖아. senses라고 나오잖아. 이 감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앞에 있었던 observation,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주면 돼. 증명되지 않은 것. 자, 마지막 문장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을 좀 어렵게 해요. The implication of this.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것의 함축, 의미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앞에 내용 전체가 되겠죠. 데카르트도 뭐 그랬고, 과학자들이 어쨌고, 이런 식으로 감각을 불신하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그 현상의 의미는, 자, 그런데 이 this가 무엇인지 뒤에 다시 한번 삽입으로 수식이 들어가는데, a view, 어떤 견해, 관점이래요. 어떤 관점이냐? which had a long history.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prior to, 뭐뭐 이전에 라는 뜻이죠. 쉽게 바꿨으면 before 같은 거랑 똑같다고 봐주면 되죠. 뭐뭐 이전에 prior to the rise of science. 과학의 발달, 과학의 부흥 이전에부터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가, 자, 그럼 여기 which는 앞에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될 거고, 뒤쪽에 수일치는 과거 형태니까 딱히 안 봐줘도 되겠죠.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was 대절 이하입니다. 대절인데 그럼 was 뒤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명접이야. 그치? 명접이면 주어 나와야 돼. 근데 쉼표가 나왔다. 그럼 이거 대절 끝나는 게 아니고 if절이 다시 시작하는 쉼표, 여는 쉼표죠. 그럼 쭉 가다 보면 닫히는 쉼표가 if절이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쭉 해서 대절.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처럼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the evidence of our senses, 우리 감각의 증거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증거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 감각의 증거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치,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애야. 아직 증명이 안 된 애기 때문에. 감각 쪽이니까. 우리 감각의 증거가 did not conform. conform to 뭐뭐에 일치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뭐뭐에 일치하다.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 근데 이성, 얘는 아까부터 계속 나왔었던 증명 쪽으로 봐주면 되겠죠. 얘는 증명이니까 즉 신뢰할 수 있는 애죠. 과학이 추구하는 증명된 지식. 그래서 이성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은데, 근데 과학이 알려주는 바로는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렇잖아. 내가 보기에는 지구는 평평한데 근데 과학이 보기에는 지구는 둥글다라 그러잖아. 그래서 reason, 과학이 증명해낸 그 이성과 나의 감각이 말하는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most likely, 대절, that they were in error. 그것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나온 건 앞에 있던 our senses, 우리의 감각들이 되겠죠. 음, 감각이 잘못된 것이다. 오케이. 마지막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봐주면 됩니다. 이쪽을 가주어, 이쪽을 진주어. 그리고 likely란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possible이랑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 That they were in error. 그것들이 오류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강의 A번은 요 정도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요. 과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이 된 것이냐 아니면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대조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음. 그래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증명이 안 된 쪽에 우리의 감각이 들어갔었고 관찰이 들어갔었고, 이런 것들은 눈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증명 아직 안 된 것들. 증명이 된 것은 위에서 나왔었던 표현인 자명한 명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성이 이쪽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해해주면 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번에 요거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비슷한 소재 나왔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8강 A번 내용이 좀 까다로웠었던 글 다음. 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8강의 1번 해설 시작합시다. 8강의 1번은 내용이 되게 쉬워요. 관계 농업의 이점들인데, 관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옆에 저수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저수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저수지로부터 물길을 만드는 거지. 아이고, 물길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대서 이쪽에서 농사를 진행하는 게 이런 방식의 농업을 관계 농업이라고 불러요. 음. 뭐 정확하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수지 같은 게 있고 물을 대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대면서 하는 농업이 고대 도시에서 왜 그렇게 좋았느냐? 요 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 주제로 나온 말이 고대 도시들은 생산성이 높은 관계 농업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을 했대. 이게 첫 번째 이점이 되겠죠. 생산성이 높았다. 생산성이 높았다는 게 첫 번째 이점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점은 이러한 농업은 그러니까 관계 농업이죠. 관계 농업은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 앞에 위에 말했다시피 면적당 생산량이 높았어. 효율이 아주 좋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높아질 수가 있었대. 그렇겠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문제가 없었다. 자,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개별 가구의 잉여물은 이 잉여물이라는 게 식량 잉여물 얘기하는 건데 식량이 남을 거 아니야. 그 남는 잉여물이 개별 가구에선 좀 적을 수 있는데 이 밀도가 높으니까 이게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티끌모아 태산이죠. 남는 잉여물을 모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량들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이 글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산물이 남으면은 이걸 갖다가 뭐 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아뒀다가 모자란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분배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요런 이점들이 있었다. 잉여물, 마을의 총 잉여물이 많았다. 요게 세 번째 이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점은 이렇게 관계 농업을 하다 보니까 물길이 생기잖아. 그럼 이 물길은 뭐야? 물길이라는 건 물류. 배를 통해서 물류 이동도 겸할 수 있었다. 아, 좋네요.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이점들이 나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Many of the ancient urban centers. 고대 도시 중심지가 되겠죠. 많은 고대 도시 중심지. 발음이 좀 어렵네. 많은 고대 도시 중심지들이 obtain. 받았습니다. 습득했습니다. 그들의 음식 supply, 공급을. 어디에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냐면 intensive irrigated agriculture. 요게 주제에서 썼었던 집약적 관계 농업이 됩니다. 집약적.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라는 뜻이죠. 집약적 혹은 고효율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요. 집약적 관계 농업으로부터 음식을 받았습니다. In the region where they were located. 그들이 위치해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그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바로바로 관계 농업을 해서 바로 음식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region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 하나 봐주면 되고요. 깨알같이 나온 수동태. locate가 위치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치된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위에 있었던 urban centers들이 되고요. 그 도시 중심지들이 위치된 지역에서 바로 농업을 펼쳤다. 자, 그리고 it's usually suggested. 그것은 주로 제시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표현법이라고 봐주면 돼. It is suggested 대절 하면은 일단 이때 가주어 진주어 하나 나왔죠. 이쪽이 가주어고 뒤쪽이 진주어고 suggest가 제시하다라기보다는 시사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뭐뭐 하다는 것이 시사됩니다. 뭐뭐 하다고 합니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주로 뭐라고 하냐면 this is because 이것은 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들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바가 뭐야? 이 위에 말했다시피 노동 집약적 아니 집약적 관계 농업. 많은 도시가 집약적 관계 농업을 했었다는 그 사실이 있잖아. 그 사실이 무엇 때문이냐면 노동 생산성이 특히나 더 높았기 때문이래요. 이 관계 농업이 효율이 좋았다는 거야. 노동적 생산성이 높았다는 것이 시사됩니다. 이렇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전의 의미라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라고 봐주면 돼요. 앞에서는 생산성이 높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말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however 조금 더 말해보자면 it seems more relevant. 그것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뭐가 적합해 보이냐? 일단 it to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다라는 뜻이잖아.
이렇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았다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요런 느낌인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포인트 아웃의 뒤에 대절. 요건 포인트 아웃의 목적어니까 명접이 될 거고요. 어디 한번 얘기해 봐. 뭐라고 표현할래? 자, 이런 형태의 원시적인 생존 체계가 primitive subsistence system, 원시적인 생존 체계가 가지고 있다. 특히나 더 높은 생산량을.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니야. 요 뒤에가 중요해요. per unit of land. 이게 단위 토지당이잖아. 그러니까 면적당, 단위 토지당, 면적당 생산량이 더 높았다. 그래서 집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럼 일반적인 농업에 비해서 똑같은 땅에 예를 들어 뭐 1m, 1m 이렇게 되는 1제곱미터 정도 되는 요 정도 땅에서 생산량이 더 높았다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the high demand for labor per units of land 단위 면적당, 단위 토지당 노동인데 이 노동도 좀 많이 필요했다는 거야. 높은 수요. 노동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대. 그렇겠죠. 뭐 똑같은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됐을 거야. 그냥 일반적인 농업보다 생산성은 더 높긴 했었는데 그냥 생산성이 꽁으로 높은 게 아니다. 생산성이 높았던 이유는 노동력이 더 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우리는 똑같은 땅에 생산성 2배예요. 대박이죠? 근데 노동력도 2배가 필요해요. 아니야, 뭐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총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대단한 이점이 됩니다. 약간 그런 거지. 여러분은 30시간 일하고 월급 한 200만 원 받을래? 아니면은 한 2배, 60시간 일하고 월급 한 400만 원 받을래?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 일을 시켜줘야 2배를 시켜줘야 400만 원을 받아가지. 근데 어쨌든 2배를 일해서 2배의 생산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토지당 높은 노동력 수요. 그리고 아직 주어가 안 끝났어요. 주어가 병렬로 뒤쪽에 the high output per unit of land. 단위 토지당 높은 생산량. 이 환상의 콜라보가 make it necessary. 그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and possible. 필수적이고 그리고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make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사역동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건데 뒤쪽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병렬로 목적격 보어가 하나 더 나오지. 그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필수적이게 만들었대. 근데 그것이 뭐야? 안 나왔잖아 아직. 뒤쪽에 나오죠. it for to 해서 it 가주어, 가목적어. 뒤쪽에 to 부정사가 진목적어가 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러면 이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요형이 의미상 주어가 돼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단위당 높은 노동력 수요와 높은 생산량 이 환상의 콜라보가 이쪽부터 해석이 돼야겠죠. 많은 수의 가족, 그러니까 많은 가구 수가 좁은 지역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고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생산성을 쫓아가려면 노동력이 많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살았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겠어?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가 있었다. 도시의 발전 요소 중에 하나죠.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농업 덕분에 이런 게 충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therefore, even if라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라고 해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뭐뭐라고 해도 그 잉여물이 가족당 잉여물, 생산물 잉여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 남는 거, 가족당 음식 남는 거가 is small, 작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잉여물은 자, 근데 전체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면 available, 사용 가능한 건데 within a fairly small distance from the town. 그 마을로부터 꽤, fairly가 꽤라고 해석됩니다. 꽤 짧은 거리에 안에서 사용 가능한 총 잉여물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마을의 밀도가 높고 좁은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뭐 옆집 하면은 바로 옆에 거리에서 잉여물을 모아낼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모아놓은 총 잉여물이 will be large, 굉장히 큽니다.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안 나왔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무궁무진할 거예요. 이거 갖다 팔아도 되고 뭐 이걸로 2 차적으로 뭔가를 가공해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in addition 추가적으로 그 irrigation canal 관계용수로라고 하는데 요거 이 물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용수로 또는 the river used for irrigation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배. 요 used는 pp죠.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pp 형용사 구지. 그럼 지금 주어가 이렇게 병렬로 또는으로 나온 건데 아직 동사 안 나왔죠? 그 동사는 뒤에 여기 나오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용수로가 이 강이 사용될 수가 있대요. for boat transportation으로. boat transport라고 하면은 배로 이동하는 것. 배 배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배송. food to the town 음식을 타운으로 배송하는 것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썼다시피 물류 이동의 역할도 겸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정도 이점이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되게 쉬웠어요. 그죠? 문법이 중간에 it for to 가목적어, 지목적어, 의미상주어 요거 하나 정도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있었고 나머지는 매우 쉬웠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관계농업의 이점들 다음.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8강의 2번 해설 시작합시다. 자, 8번의 2번 내용 쉽습니다.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자원이 한정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긴다.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제 여기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 자원이 유한하대요. 그러니까 무한하면 상관없겠는데 유한하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자연히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대. 그래서 하나를 활용하면 그래서 A에서 이득을 보면 그럼 필히 다른 쪽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생긴다. 여기선 어떤 예시가 나왔었냐면 벼를 기르는 게 나오는데요. 벼를 이렇게 길러. 농사를 짓는 거죠. 벼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저수지 같은 데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다 끌어서 쓰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물이 안 남았어. 그러면 이쪽 도시에서 식수를 써야 되는데 이쪽 도시에서도 물을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식수가 필요하니까. 그럼 요 물이 이제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먹을 물이 이제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을 또 끌어다 쓰면은 여기 벼를 또 기를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럼 어떡해? 그럼 이제 기회비용을 잘 고려해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된다. 결국 알아서 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디에다가 얼만큼 배치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지 그거를 고려해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 때문에 활용을 할 때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자원이 유한하대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vast forest. 방대한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 아니고요. 읽다 보면 캘리포니아 나오죠. 미국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숲이 많긴 한데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유한하다,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To provide all the wood. 그 모든 목재들. 이게 병렬 구조가 쭉 펼쳐지는데 모든 목재들 그리고 all of the wilderness 모든 야생의 자연들 그리고 and all of the accessible recreation. recreation 휴양이란 뜻이죠. 휴양. 재창조가 아니고 휴양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 provide의 목적으로 병렬이 됩니다. 모든 나무, 모든 야생, 그리고 모든 이용할 수 있는 휴양. t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that은 앞에 있는 애들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목관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 게 뭐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앞에서 말했던 이 숲이죠. 숲이 뭐 방대하긴 해. 근데 이걸 다 하기엔 또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as soon as we log trees. 여기도 병렬 구조가 이어지네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하는 접속사라고 봐주면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순간. 자, 뒤쪽에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쉼표로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build roads. 일단 나무를 벌목하자마자 그리고 길을 도로를 만들자마자 또는 등산로나 아니면 야영장 같은 것들을 improve 개선하자마자 자 그럼 여기도 동사가 log 병렬, build 병렬 그리고 improve까지 해서 세 개 병렬 이런 걸로 봐주면 되겠죠. as soon as는 여기까지 마무리.
그래서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하자마자 우리는 잃게 됩니다. Some wilderness. 어느 정도의 야생성, 야생의 자연들, wilderness는 야생 자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느 정도의 야생의 자연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밸런스 때문에 얘기한 거겠죠. 갖다가 쓸 수는 있는데 써서 이것들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야생이 손상을 입게 되잖아. 자, 두 번째 문단도 그런 예시가 나오는데 비슷하게도 앞에 거랑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비슷하게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이야. 물이 되게 많대. 아까는 숲이었죠. 숲도 많은데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도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grow rice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rice, 쌀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물은 consumed. 요거는 동사 아니죠. 앞에 있는 water를 꾸며주고 있는 pp고요. 동사는 뒤에 있는 cannot be used. 얘가 찐 동사가 되지. 그래서 소모된 물은 이 아까 캘리포니아에서 벼를 키우기 위해서 소모된 그 물은 cannot be used.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For drinking water. drinking water 물을 마시는 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식수라고 봐주면 되겠죠. 식수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시티에서는 식수로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물을 줄 것이냐, 요쪽에다가 물을 줄 것이냐, 그게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숲을 예시로 숲이 아니고 숲을 예시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나왔고, 마지막 하나, 불. 불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숲과 관련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불을 사용한다면 to help a forest renew itself. help가 나왔으니까 준사역 동사, 이거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 봐주면 되겠죠. To help a forest renew itself. 그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 숲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itself, forest랑 똑같았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로 나온 거 봐주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renew란 단어는 help의 준사역 동사의 목적어 보어였기 때문에 원형으로 나온 거죠.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안 되는 거 뭐? 준사역 동사니까 ing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을 사용한다면 숲이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불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이번엔 또 숲이 활활활 타면서 그 안이 한번 리셋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야. 숲을 태우는 게 물론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한번 숲을 새롭게 확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We will have air pollution. 그치? 공기가 오염이 될 것입니다. downwind. 바람을 타고 while the fire burns. 그 불이 불탈 때, 불이 타는 동안에 바람을 타고 공기가 오염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양쪽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을 활용하는 것도 예시로 나왔어요. We have many goals. 우리는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우리는 have to make choices.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자원을 더 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About how to allocate. allocate란 단어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요게 할당하다, 배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당하다. 우리의 제한된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할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된대. 자, 여기 쓰인 how to 부정사는 about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how는 명사절로 쓰여서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죠. 근데 to 부정사가 쓰였다. 그럼 이건 추각형입니다. 원래 문장에서 주어랑 적절히 덜어낼 거 덜어내고 그 다음에 동사가 to 부정사로 바뀌어 있는 형태인데 기억해야 될 거는 how 뒤에는 간접 의문문을 이렇게 줄여서 쓸 때에는 to 부정사가 와요. ing 형태가 오지 않고 to 부정사가 온다. 요거 정도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the cost of those choices. 이러한 선택의 cost. 이걸 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대가라고 해석해 주세요. 이러한 선택의 대가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했다. B 쪽의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is what we give up.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B 쪽은 상승을 하겠지만 A 쪽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바로 대가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왓절 하나 봐주면 되겠죠. 선행사가 없었고 뒷문장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얘는 왓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동격으로 삽입으로 설명이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The cost of opportunities lost. 기회의 비용이래요. lost. 이게 잃었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이걸 꾸며주고 있는 pp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에도 잃었다가 아니라 상실된이라고 형용사로 pp로 해석해주면 돼. 상실된 기회의 비용입니다. 그게 기회비용이잖아.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B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A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뭐 물론 둘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B를 선택해서 A를 잃게 된다. 이게 그 대가이자 기회비용이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8강의 2번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어요. 내용도 되게 간단했고 하고자 하는 말도 명확했어.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오케이, 문법도 별로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번만 쓱 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8강의 3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제목을 보면은 수익의 감소가 실제 사회 형편과 꼭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자, 삘이 옵니다. 어렵겠죠? 근데 사실 이해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봐봐. 자, 혁신이 있었어. 기술의 혁신이 있어서 기업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소비자에겐 이익이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대. 이거나 똑같은 말인데 얘도 말이 어렵기 때문에 밑에 예시를 먼저 볼 겁니다. 자, 기술 혁신 때문에 음원 가격이 줄었대요. 원래는 음원 가격이 하나에 1달러 했었는데 좀 줄어가지고 하나에 0.25달러. 4분의 1로 확 줄었다고 해보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음원 가격이 훅 떨어져 버렸으니까 똑같은 양을 팔았으면 당연히 손해겠죠. 그리고 더 많이 판다고 해도 이 격차를 줄이긴 쉽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이 감소되는 거야. 그치?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가 돼.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 오히려 이득이잖아. 0.25달러라고? 나 그러면 두 개를 사도 이전보다 훨씬 이득이네? 두 개가 뭐야? 심지어 세 개를 사도 돼. 세 개를 사도 이전보다는 훨씬 싸게 사는 거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고 소비자 입장에선 이득인데 이걸 합쳐서 보자면 그러면 이게 이득이냐 아니냐? GDP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GDP가 뭐야? 국내 총생산이죠. 근데 국내 총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음원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늘어날 수가 없겠죠. 아마 감소가 이루어질 거예요. GDP는 떨어지겠지. 근데 실제 사회 형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망해 가고 있어. GDP가 확 떨어져 버렸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들은 3배 이상 더 많은 걸 사도 이전보다 돈을 덜 쓰는 거니까 실제 사회 형편은 늘어났을 수도 있어. 그지? GDP는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더 사는 게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GDP가 떨어졌어도 국내 총생산이 떨어졌어도 그러면 저 나라 사람들 이제 사는 게 좀 힘든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수 있다. 실제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와보자. 혁신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입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에겐 이익이 발생하는 역설이 있을 수 있다. 요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총 합쳐서 얘기해보자면 수익 감소. 요 수익 감소는 GDP 얘기했던 거고요. GDP가 떨어지더라도 실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사회 형편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용만 정리했으면은 이 지문을 이해하는 건 이제 쉬울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Not all innovations. 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 모두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러니까 모든 혁신이 근데 어떤 혁신이냐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주관대 뒤쪽에 바로 동사 수일치부터 적어주고 that improve human living standards까지 묶이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show up이 주절의 동사지.
그러면 얘도 지금 수일치가 innovations에 돼야 되니까 요 친구도 수일치 한번 적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모든 혁신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revenue 그리고 profits 수입과 수익에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올라갔으면 그러면 revenue도 오르고 profit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 나왔죠?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어떤 것들은 sum 이게 이제 주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썸이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던 수익, 수입 요런 게 되겠죠. 요런 수입이나 수익 중에 어떠한 애들은 일부분은 대신에 직접적으로 directly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accrue 생긴다. 누적된다, 생긴다 그렇게 해석되면 돼요. 생긴다. 발생하다. 그래서 몇몇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근데 많은 제품의 improvements, 개선 사항들이 자, 그리고 이게 동사가 아니죠. brought about이 나오는데 brought about 뒤쪽에 쭉 가보면 have라고 하는 애가 또 나오잖아. 얘가 진짜 이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이 brought about은 앞에 있는 improvement를 꾸며주고 있는 pp가 되겠죠. 자세히 보면은 목적어 없어, 그지? 바로 수식어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 근데 bring about이 발생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선 pp로 쓰였으니까 발생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발생된. 자, 기술에 의해서 발생된, 초래된 그런 많은 제품의 개선들이 have, 가집니다. 여기도 수일치 봐주고요. 주절의 주어가 improvements였으니까. 이런 개선들이 뭘 가지냐면 역설적인 영향, 효과를 가지게 된다. 산업의 revenue, 수입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시가 쭉 펼쳐지는데 이게 요겁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음악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쵸? 여기는 수학을 조금 해야 돼. 산수가 좀 필요해요.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To see why.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왜 그런지라는 게 앞에 있던 역설 얘기하는 거죠. 아니, 기술이 개선됐는데 제품이 개선되는데 왜 그게 이 이익에는 오히려 감소로 이어지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suppose 가정해 봅시다라고 명령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suppose 명령문 가정해 봅시다. 자, 뭐라고 가정하냐면 여기 suppose 뒤에는 명접 대시 숨어 있겠죠? suppose의 목적어 자리에 명접 대시 숨어 있어서 이 문장을 쫙 여기까지 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used to pay 지불하곤 했다고 얘기해 봅시다. $1 $1를 to download the song 노래를 다운받기 위해서 $1를 내곤 했다. 자, used to 오랜만에 나왔죠? 요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되지. 뭐뭐 하곤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used to의 to가 진짜 투부정사라는 거. 그래서 뒤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pay가 나오면 돼요. ing 형태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케이 1달러를 내곤 했어요. 정가가 1달러입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some change comes along. 어떠한 변화가 comes along 발생했어요. 자, 이것도 생겨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생겨나다, 발생하다. 어떤 변화가 생겨나서 so that people 뭐뭐 하도록 이라고 접속사 쭉 이어지고 있는 거 마지막 끝까지 묶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것도 표시해 줍시다. 그래서 뭐뭐 하도록 자, 그래서 사람들이 can listen, 들을 수 있도록 to the song,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while paying only a quarter of what they used to pay. 자,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while paying이니까 지불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요거는 간단하게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 되겠죠. while paying only a quarter. 쿼터면 4분의 1이잖아. 근데 뭐의 4분의 1이냐? 그들이 지불했었던, 지불하곤 했던 것의 4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칭하는 바는 1달러죠. 1달러에 4분의 1만 지출한다. 그럼 얘는 0.2,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0.25달러.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 왓절은 선행사도 없었고 뒤쪽에 pay의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what이 쓰였죠. that 같은 걸로 바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불하곤 했었던 것 1달러, 그거의 4분의 1만을 지불하면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도록 변화가 생겨났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얼마나 손해냐면 만약에 if절 쭉 해서 쉼표까지 묶일 거고요. 만약에 there's no change 거기에 변화가 없다면 어디에서 변화가 없느냐? 여기서 이는 뭐뭐에서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요거 change 꾸며주고 있는 거지. In the number of people 그 사람들의 숫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purchasing the song 그 노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purchasing은 동사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이 전치사 뒤에 붙은 명사 요거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현재 분사로 봐주면 됩니다. 당연히 노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능동으로 들어왔는데 요거를 PP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동사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변화가 없다면 뭐야? 그러면 매출도 4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수입이 will fall 떨어질 것입니다. by 75%. 여기서 by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75%만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요 정도 산수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랑 똑같은 구조인데요. 앞에 꾸며주고 있고 buying a song 노래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doubles. 여기는 even if면 접속사잖아, 그죠? 그럼 접속사니까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doubl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얘가 동사로 봐주면 됩니다. With the lower price. 그 낮은 가격이 4분의 1 됐으니까 0.25달러. 낮은 가격으로 그 노래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doubles, 두 배가 됐다고 할지라도 even if가 뭐뭐라고 해도 이렇게 해석되죠. 두 배가 됐다고 해도 0.25에 두 배 해봐야 0.5 아니야. 그럼 여전히 그 revenue, 이익은 will still fall, 떨어질 것입니다. by 50%, 50%만큼 줄어요. 그죠? 전에는 1달러였는데 지금은 0.25달러니까 역시 두 배 해봤자 여전히 50%밖에 안 된다. 자, 그렇게 봐주면 되고요. 하나 좀 중요한 게 여기 수일치를 봐줘야 되는데 앞에 the number of people 이러면 사람들의 숫자잖아. 결국엔 숫자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수일치를 시켜서 단수 취급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보자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업의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예시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예시. 그런데요, 기업한테야 물론 손해겠지만 people,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y which 여기까지 해서 묶이겠죠. 요거는 삽입으로 들어간 수식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by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전관대. 그럼 뒷문장은 완전해야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겁니다. We mean society as a whole.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래요. 자, 여기서 사회 전체가 뭘까요? 여기는 기업도 포함이고 기업에서 이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사회 전체로서의 사람들은요. will be much better off. be better off 하면은 형편이 낫다라고 해석이 되죠. 얘는 형편이 좋다. 근데 much가 붙었으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기업은 떨어지겠지.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득이겠지. 그럼 전체로 보자면 whole, society as a whole, 전체 사회로서 보자면 사람들은 더 나아질 것이다. The point is,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절 이하인데요. 명접이겠죠. 자, 핵심이 뭐냐면 revenue reduction, 수입의 감소는 여기가 대절이 주어인데 그리고 병렬로 an accompanying failure. accompanying이란 단어는 뒤에는 failure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의 수반하는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수반하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됐으니까 그의 수반에서 실패가 있다는 거야. 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실패가 이어진다. 무슨 실패냐? failure to raise GDP. GDP를 상승시키는 데에 대한 실패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익, 수입의 감소와 그에 수반하는 그의 결과로 이어지는 GDP 증가의 실패가 is not by itself evidence. by itself는 그 자체로라는 부사로 봐주면 되고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증거가 아니냐? 마지막에 수식 하나 더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죠. 요거는 evidence의 동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동격. 왜냐하면 지금 뒷문장이 완전하거든. Society is worse off. 이거 아까랑 반대죠. better off면 형편이 좋다니까 worse off면 형편이 나쁘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형편이 나쁘다. 사회가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그런 증거, 그 자체로 그러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이거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동격은 관계대명사랑 다르죠. 위치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없어요. 자, 깨알 문법으로 아까 수일치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요게 지금 주어가 병렬 구조로 쌤 이렇게 두 개면 두 개니까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요거는 revenue, reduction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실패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서 단수로 봤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수일치 뭐 간단하게 봐주고 요 the point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명접도 뭐 적절히 중요하지만 동격 요걸 잘 봐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좀 경제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 그냥 GDP 떨어져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문법은 또 몇 개 있었죠. used to 요거는 수거니까 봐주고요. 등등등등. 충분히 헷갈릴 만한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웠으면은 여러분 다시 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 보면 돼요. 자, 8강은 여기까지.